전력을 다하는 사람만이 운이 좋아집니다. 만약 행동을 했다면 그 다음 중요한 일은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능력을 갖췄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왠지 운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여러 선물을 내려줍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몸의 근육도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열심히 일하느라 손을 많이 쓴다고 해서 손이 닳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래 걸었다고 해서 다리가 닳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행복해지는지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남자가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체격이 우람하고 힘이 셌습니다. 이 사람은 밭을 300평이나 갈 수 있었는데도 게으름을 피워서 200명밖에 갈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몸이 약해서 밭을 50명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300명을 갈 수 있는 사람의 눈에는 한심하게 보이겠지요. 하지만 몸이 약한 사람은 전력을 다해 열심히 50평을 갈았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50명을 갈던 사람이 점차 60평, 70평을 갈게 되어 이윽고 100평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300명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200평밖에 갈지 않았던 사람은 근력이 떨어져서 66평, 22평으로 점점 밭을 가는 힘이 약해져 갔습니다. 게다가 무슨 까닭인지 전력을 다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났습니다. 결국 300명을 갈 수 있었던 사람은 처음에 50평밖에 못 갈았던 사람을 보며 어째서 저런 녀석이 나보다 운이 좋은 거야. 이 세상에는 하느님도 부처님도 없는 게 분명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느님도 부처님도 계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행동하는 사람과 힘이 있는데도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의 운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베풀면 몇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몸의 근육뿐 아니라 머리에 있는 지식이나 지혜도 전력을 다해 쓰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뇌도 쓰지 않으면 점점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는 건 물론 좋지만 모처럼 배운 지혜를 방치해 두면 썩어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지식이나 지혜를 익혔다면 자꾸 꺼내 써야 합니다. 또 배운 지식이나 지혜를 자신을 위해 쓰는 일도 필요하지만 상대를 위해 얼마나 전력을 다해 쓸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았으니 나를 위해서만 써야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얼마나 쓸쓸한 사고방식인가요? 써서 없어지는 물건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지식이나 지혜는 아무리 써도 닳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묻지 않으니 알려줄 수 없어요.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지식이나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유익한 지식을 배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설령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일지라도 상대는 아, 이 사람은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라며 기뻐할 것입니다. 지식이나 지혜를 비축해 두기만 하면 안에서 썩어서 당신의 몸과 운세를 망치게 됩니다. 공짜로 알려주긴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이 베푼 것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것도 몇 배나 더 커져서 돌아온답니다. 그러니 절대로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사에 전력을 다하세요. 그리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그 행동이 최선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처음에는 미약한 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번 전력을 다한다면 그 힘은 반드시 점점 커집니다. 전력을 다하고 또 다한 끝에는 반드시 당신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행동의 소중함과 중요성은 알면서 좀처럼 실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행동을 방해하는 것의 정체를 밝혀내고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 에너지로 옮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 어차피 해봤자 안 되게 뻔해. 나는 못할 거야.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생각은 바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지식이나 감정, 의사나 기분 등의 총체를 일컫습니다. 즉, 인간의 정신활동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정신활동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시각과 청각 등 인간의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와 과거의 기억이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전생의 경험, 나아가서 신에게 부여받은 것 등이 섞인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가을 날씨처럼 변하기 쉽고 어지간해서는 스스로 억제하기 힘듭니다. 인간의 의식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평소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생각할 때 사용하는 영역이 현재의식입니다. 그런데 현재의식이 의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직접 인지할 수 없는 엄청나게 거대한 영역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 속에는 과거의 산더미 같은 경험들이 데이터 베이스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일어난 등 대기근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기에 시달린 일이나 전쟁과 분쟁으로 서로를 죽인 일 등 몇 세대에 걸친 과거의 기억들이 쌓여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기억의 조각들은 때때로 현재의식 위로 떠오릅니다. 가끔 전 항상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중에는 자신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까지 근심하는 행동은 그저 사소한 걱정입니다.